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여의도에 있는 봄꽃도 많이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봄을 맞이해서 저희 부동산 가이드도 오늘 새롭게 옷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이 즐거운 방송이 되어드리기 위함인데요. 여기에서 그칠 수 없겠죠? 시청자분들의 주머니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부동산 투자의 모든 궁금증 저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정보 함께 하실 이분을 모셨습니다. S&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가이드 새롭게 옷을 입으면서 오늘부터는 이 부동산 투자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팁을 하루에 하나씩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첫 번째 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팁입니다. 지난해 서초구 반포동에서 시작된 고분양가 논란이 올해 개포지구 첫 번째 재건축 단지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 속에서도 청약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강남권 분양시장의 흐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그 고분양가 현상이 작년 이 서초구 반포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네. 올해는 이 개포지구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뭐 너무 과열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나도 이런 시류에 편승을 한다면 이 강남 불패 신화를 등에 업고 한몫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과열이 맞나요? 한몫이 맞나요? 아, 과열도 맞고요. 네. 한몫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최근에 이제 분양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작년 반포 지역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또 이어가고 있는데 뭐 1월 달에 분양했던 신반포 자이 같은 경우에도 네. 평당 분양가가 뭐 4,300만 원으로 굉장히 높았는데 분양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뭐 무려 평균 한 37대1 정도로 분양이 됐었고 또 지난주였죠. 그래서 개포지구 드디어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었죠. 근데 어쨌든 청약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분양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고분양가 49제곱미터가 무려 평당 분양가가 한 4,500만 원 정도까지 했는데 네. 어쨌든 평균 경쟁률이 뭐 한 33대1 정도로 나오면서 분양에서 흥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런 어떤 뭐 분양 시장이 전부 다 지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잘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 지역에 뭐 지난달에 분양했던 경기권이라든가 네.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일부 한 11개 단지가 지금 공급이 됐는데 의정부 지역이라든가 미사지구의 일부 대단지가 네. 청약의 1순위 마감을 했지만 그 외의 지역은 조금 신통치 않은 분양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청약 시장에도 이제 굉장한 양극화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강남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지금 이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강남권의 기존 공급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죠. 왜냐하면 네. 잠실권이라든가 반포 일부 지역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된 이후로 뭐 도곡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약간의 공급은 있었지만은 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일단 우리 현재 사회 현상 자체가 경제 양극화 지역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득 수준이 좀 높은 강남권의 어떤 대기 수요자가 굉장히 많았다. 네. 이런 어떤 실수요자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청약률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갖고 많이 말씀드렸지만 서울 도시개발의 어떤 사이클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네.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이 개발된 시점 70년대 말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이렇게 진행됐던 어떤 강남권 지역들이 계속 90년대 일기 신도시, 2000년대 위성도시 이런 식으로 확산 정책을 피고 있다가 결국은 시대 흐름에 맞춰서 다시 도심권, 강남권이 좀 리모델링화되고 있는 어떤 도시가 지금 재정비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다. 앞으로도 또 대치권이라든가 뭐 개포도 이제 계속 시작이 됐지만은 개포와 더불어서 잠원 뭐 이런 지역들에 아직 분양 물량이 좀 상당수 남아 있는 걸 봐서 물론 지금 분양가를 다 갱신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분양가 논란은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를 한 가지 드렸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성문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나에게 맞는 부동산 투자처 찾기고요. 4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545-7988번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상계동이에요. 한양 아파트를 한 6년, 8년 정도 보유했는데 네. 처음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똑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그냥 보유를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거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보유하셨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하시죠? 예, 예. 네, 제가 전혀- 바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유 6년 전에 사셨다고요? 예, 6년인가 8년인가 그 정도 됐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때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네. 그 안에 어떤 네. 변화가 여기 이 지역 자체가 이렇게 크게 가격 변화가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실거주층들이 좀 두터운 지역이다 보니까 네. 예, 뭐 소형 단지로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고 인근 지역들이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크게 가격이 오르거나 또 크게 이렇게 내리지도 않아요.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봤지만은 서울 수도권 지역의 평균 뭐 한 3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계동 지역은 그 정도 하락폭이 없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오르지도 않지만 그렇게 내리지도 않는다.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지금 사가지고 투자 목적이었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살려고 그러다가요. 거주? 예. 가지도 못하고 그냥 딴 데 살면서 네. 그거랑 그 앞에 중앙하이츠하고 두 개를 사놨거든요. 아, 중앙이치도 갖고 계세요? 네네네. 네. 그거는 조금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이건 뭐 사냥은 맨날 그대로가 그신가 그신. 중앙이치는 언제 사셨어요? 중앙하이츠는요. 이거보다 조금 한 1, 2년 더 앞에 샀어요. 그 전에요. 네. 이 매수 시점에 따라서 그 시기가 조금 가격이 아무래도 좀 덜 올랐을 때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일단 뭐 이 두 지역에 어쨌든 뭐 거주도 이 동네에서 하세요? 네, 그 근처에 어디 살아요. 아, 예. 본인이 살고 계신 동네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러게요. 전세를 놓으셨어요, 둘 다? 예, 전세에다가 요즘에 조금 오르니까 네. 그 나머지 부분을 약간 월세로 약간 돌린 상태죠. 예. 반전세를 놓으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전세가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럼 투자 금액이 많지는 않았겠네요. 예, 그렇죠. 네. 이 지역 상계동 지역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메리트를 갖고 투자를 합니다. 투자 금액이 적고 또 전세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 두 개를 지금 다 매도 보유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두 개 다? 전화가 끊어졌네. 일단 시청자님의 예. 전화가 설명을 잠시 끊겼는데 예. 일단 저희가 질문은 들었어요. 네, 첫 그렇습니다. 번째로 상계동 한양 아파트를
6, 8년 정도 약 네. 보유를 했는데 네. 이걸 팔아도 되는지 그 예, 부분도 결론 먼저 좀 뭐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계 한양 아파트 가격이 물론 오른 폭은 없지만 네. 앞으로 또 연결이 되셨네. 상계 한양 아파트는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중앙 하이츠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아, 팔아야 그래요? 된다면 네. 오히려 중앙 하이츠를 파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근데 네. 지금 당장 파지 마시고 예. 시기는 올 하반기나 뭐 내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물론 이제 전세 임대차 기간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중앙하이츠가 지금 좋은 이유는 상계 한양보다는 연차가 별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신축 아파트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상계 한양 아파트 이 상계동 지역은 일단은 앞으로는 여기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 딱 두 가지예요. 자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든가 아니면 그렇죠. 예 주변이 좋아지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지역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돼요. 네. 아시다시피 노원역 주변으로 해서 창동 지역의 복합단지 개발이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 그럼 이제 주변 지역의 개발이죠. 그럼 이 지역에 어떤 수요층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더불어서 상계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금 88년도 정도 되죠 여기가 예. 예 재건축 연한이 든다는 얘기죠 좀 이따 결국은 이 두 가지 호재 내 자체적인 호재 또 주변의 호재 다 받을 수 있는데 비해서 중앙하이츠는 연차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건축을 기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앙하이츠가 오르려면 여기 지역 전세가가 좀씩 올려줘서 오르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렇게 해서 가격 좀 상승하는 것보다는 일단 재건축을 바라보는 상계 한양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겠고 중앙하이츠 두 개 다 보유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보여져요. 그래서 그 시점이 보유하는 시점도 상계 한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년 후면은 재건축 허용 연한이 되잖아요. 네. 예, 그 시점 돼서 좀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매도 보유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중앙H는 만기가 돌아오면 매도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궁금증이 풀리셨어요? 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저기 자양동에 있는 거 네. 현대 아파트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건이시죠? 네네. 네, 뭐 현재 실제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면 세를 주고 계세요? 아니, 네, 전세를 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세 주고 있는 상황에 이 아파트를 언제까지 좀 들고 가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되실 네네.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뚝섬 유원 네.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자양현대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저기 잠실대교 앞에 강양고등학교 있는데. 잠실고등학교 있는데 강양고등학교. 광양. 예, 예. 광양고등학교 옆에. 네, 303차 현대. 아, 예, 예. 거기가 자양동인가요, 거기도? 예, 예, 자양 이동이에요. 자양이동 현대 3차.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 사셨어요? 2004년도예요. 2004년도요? 예, 2004년도에 제가 샀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럼 지금 거주하시지는 않고 세를 주고 계신데 결국 투자 목적이시네요. 아, 예. 너무 오래 보유하고 계셨네요. 아, 예, 예. 예,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네네. 보유 기간 중에 좀 투자 타이밍을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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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9년도에 또 변화가 좀 있었죠. 또 여기 네네네. 뭐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변의 개발에 대한 어떤 네.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고점이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네. 지금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전 좋다고 판단을 해요.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아, 예, 한강도 바라보고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좋은데 이 자양동 지역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려야 돼요. 뭐냐면 네. 이 자양동 지역이 앞으로 좀 좋아지려면 성수동 지역에 좀 영향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성수동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지금 네. 뭐 중공업적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내놓으면서 성수동이 변화하고 있는데 다소 네. 좀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아, 예. 예, 그 영향을 받아서 자양동 지역이 인근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자양동 건너편이 잠실이라든가 이런 어떤 좋은 주거 환경도 갖고 있지만은 일단 수요층 자체가
일단 조금 뭐 집중되지는 않는다. 결국은 뭐냐면 이 단지 규모도 좀 작고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갖춰져야 되는데 자양 현대 3차 같은 경우에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실수요층으로 계속 가는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건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투자 목적이라면 좀 갈아타시는 전략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을 제가 선정해서 말씀드리진 않지만 뭐 네. 갈아타신다 그러면 오히려 성수권에 있는 조금 좀 오래된 아파트를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갈아타는 종목에서는 성수가 먼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봤을 때는 성수가 변하고 자양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성수동 지역으로 그 좀 갈아타는 전략 이런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매도 시기는 언제쯤 하면은? 매도 시기는요. 지금 전반적인 이런 아파트들은요.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하고 같이 가요. 전반적인 서울 시장이 같이 좋아진다 그러면 조금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좀 네. 같이 가라앉으면 같이 좀 내려앉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큰 시장 흐름과 같이 가기 때문에 특별한 매도 시기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 뭐 지금 전세난이 조금 고조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런 전세나는 어떤 분위기, 전세가 밀어올리는 힘에 의해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갈아타는 전략 좀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네네. 이제 매도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오래 들고 계셨는데. 예, 예. 네, 예. 또 새롭게 투자할 곳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 저기 뭐야, 혹시 그거를 팔게 되면은 네. 엄마 아파트는 어떨지 그것도 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얼마요? 네. 음마 아파트 지금 굉장히 지금 재건축의 속도를 잘 내고 있어요. 아, 네네. 예, 그래 아무래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면은 뭐 투자 금액 면에서는 뭐 조금 더 이제 보태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예, 네네네. 시점으로 봤을 때 음마 아파트 시점은 지금 들어가서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네네네. 시점은 갈아타는 시점은 좋은데 그거는 들어갔을 때 나중에 매도 시기를 한번 조금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뭐냐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네네네. 예, 또 그 다음 관리 처분이라든가 이런 전에 다시 한번 네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했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점은 좋은데 나오는 시점도 거기도 한 2, 3년, 3, 4년 정도만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저희가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드릴게요. 다음 분들도 좀 기다리고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신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은요, 2290님입니다. 저는 현재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올 가을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출을 활용해서 이 기회에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아무래도 이 전세값하고 매매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여기서 네. 조금만 더 투자를 해서 이 빌라를 내가 그냥 사볼까 생각하실 텐데 네. 빌라의 가장 걱정거리 환금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떨까요, 이분은? 빌라 투자 지금 내 집 마련을 한다는 네. 차원에서는 저는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집을 사는 시점은 굉장히 맞고요. 일단 서대문구, 이 홍제동 지역 이런 지역을 봤을 때는 도심으로서의 어떤 접근성은 좀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빌라를 사는데 다만 이 좀 차익을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 지역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지역 자체에 어떤 주변 홍제동 지역에 물론 신규 아파트가 이렇게 공급되지는 않았지만 네. 기존 아파트들도 이렇게 가격이 세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만 상당히 높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집을 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네. 도심 접근성이 좀 더 좋은 뭐 청량리권이라든가 아니면 동대문권 아니면 중구권 뭐 이런 쪽들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어떤 지역에 좀 발품을 좀 팔아보셔서 도심하고 좀 더 가까운 지역 내 집 마련하시는 건 찬성 의견 드리겠고 일단 지역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빌라를 매수한다는 거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에 좀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어서 시청자분을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양천구 목동 2단지 아파트 네. 50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세 주고 있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 매도하는 것이 더 낫나? 만약에 매도하면 매도 시점하고 그다음에 마곡의 영향 때문에 목동 아파트가 향후 어떻게 될까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 매우 잘해주셨어요. 제가 바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50평이라 그러셨나요? 네네. 아, 목소리는 되게 젊으신데 대형 평수를 살고 계시네. 예, 거주를 하셨었어요? 그럼 지금 전세를 주셨다는데? 지금은 전세 주고 있어요. 처음서부터? 아니요, 제가 거주했었고 2005년에 구입해서 예. 거주하다가 지금은 전세 주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일단은 이 목동 지역 일단 뭐 마곡지구하고 연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 마곡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목동 아파트가 뭐 영향을 받는다 공급량에 이런 건 네. 아닙니다. 성격 네. 자체가 완전히 틀린 데예요. 네. 일단 목동 지역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지금 그 매도냐 보유냐 걱정하시는데 제 생각엔 그 판단을 한 2년만 보류하세요. 2년 후에 지금 전세 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2년 후에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목동 지역에 지금 그 전반적인 그 재건축에 대한 어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1단지, 2단지는 물론 허용 연한이 됐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양천구청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어떤 용역을 준 상태예요.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결과가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2018년 정도면은 그 계획안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좀 보는 게 좋겠고 지금 2단지가 그 허용 연한이 들었지만은 앞으로 좀 가야 될 길은 좀 남아 있겠죠.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데 아직은 큰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그렇죠? 예. 이쪽에 지금 어떤 움직임이 없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 이 재건축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어떤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분위기에서 팔고 나오는 건 나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2년 후에는 지금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어떤 용역 발주하는 것도 결과가 나오고요. 제가 볼 때 그 기간 안에 목동 2단지에 대해서 어떤 단지 자체적으로 재건축 사업이라는 건 어떤 조합원들 사업이잖아요. 네. 어떤 가시권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전반적인 그 재건축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들어요. 단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평수가 조금 무겁습니다. 50평이라는 게. 요게 한 가지 조금 무겁고 그래서 매도 시점을 한 2년 후 정도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목동 2단지는 1단지하고 더불어서 이 땅이 2종 주거지예요. 아시죠? 네네. 예, 다른 단지들이 3종 주거지인데 비해서 물론 2종 주거지를 종상향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재건축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종상향을 하게 되면 물론 기부 체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임대 아파트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사업 추진하면서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여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럴 수 있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 2년 후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 평수도 무겁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 형성도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타고 갈아타시라. 2년 후에 한번 매도 시기를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까지는 보유하시고 가격이 떨어질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보유 의견 드렸어요. 네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많은 고민들을 해결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송선문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나에게 맞는 부동산 투자처 찾기고요. 4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무료 세미나에서 요즘은 이제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좀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 보니까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약을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 시간을 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네, 이번에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 아파트 시장을 갖고 차익을 보는 시장이 아니고요. 네. 앞으로 어떤 수익형 부동산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한테 맞는 수익형 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고요. 차익으로 너무 아파트를 투자해서 접근한다 이런 거는 조금 좀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좋은 투자처, 나한테 맞는 투자처를 찾는 법에 대해서 이번 주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은퇴 자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새롭게 옷을 갈아입은 부동산 가이드 편안하게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돈 되는 매물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으로 나가는 매물 정보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매물 정보 주기 위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씩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김원준 팀장이 첫 번째 매물 들고 오셨는데 어떤 매물입니까? 네, 투자하실 때 강남 쪽 상당히 많이들 알아보시잖아요. 네. 자, 2년 전이나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강남 가격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도 강남 쪽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 이유, 바로 대형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강남구보다도 더 큰 개발 호재를 갖게 된 서초구의 매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초구 서초동 매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강남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2인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강 아래쪽에 위치한 서초구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강남권보다 더 큰 개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더욱더 높고 또 꾸준한 수요자가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요. 월세나 전세, 소액 투자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 서초동 매물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가지 매물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일권 대표가 들고 오셨는데 어떤 매물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강남권과 강북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지역이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이죠. 바로 용산 역세권의 효창공원 역세권으로 가볼 텐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용산에 최근에 이제 많은 그런 개발 호재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용산이 작년 하반기에 바닥을 확실히 찍고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정말로 발표만 하는 게 아니고 실현이 하나 둘씩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용산권에 대해 관심도 많으시고요. 실질적으로 용산권에 이런 부동산들 찾아오셔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많이 얘기가 들립니다. 하지만 마땅히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매물도 많지는 않고요. 거의 없고 투자 지역 매물 찾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은 그래서 소액 투자 가능하시면서 향후에 시세 차익, 확실한 시세 차익도 가져갈 수 있는 용산권의 원효로 일가 효창공원 압력세권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실 지역은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이죠. 바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볼 텐데요. 9호선 라인 언주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강남권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뿐만 아니고 입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번 달 말이면 입주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또 워낙 뛰어난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매물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임대 수익 발생 가능하시고요. 또 가격 경쟁력도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역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세 가지 매물 간략한 소개 들어봤죠?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첫 번째 매물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원효로 일가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거든요. 입지 여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원효로 일가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효창공원 앞역 6호선 도보 한 4분 정도 거리고요. 바로 옆에 더블 역세권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경의선이 개통을 할 예정인데요. 경의선과는 무려 3분 거리 초역세권 매물이기 때문에 입지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입지가 탁월히 좋습니다. 바로 하단부 쪽으로는 지하철 6호선과 경의선, 그리고 또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남영역까지도 도보로 한 7, 8분 정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이고요. 전후좌우 삼각지역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만 타고 내려가시면 바로 용산 역세권, 또 한 정거장만 타고 우측편 좌측편으로 가시면 바로 마포권역의 공동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용산권 지역도 넓고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라서 임대 가치라든지 이런 거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본 매물은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에 입지하고 있고요. 주변에 초등학교라든지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도심권에 출퇴근하는 젊은 직장인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용산권에서 가장 먼저
집을 찾고 투자를 원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슬럼화돼 있고 새집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본 지역 입지도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고 인프라시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 주택으로서의 소액 투자의 그런 강점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박일권 대표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때문에가 많이 들리죠? 네. 박지성 씨.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미래가치 한번 들어볼게요. 앞으로 이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 위치한 이 다세대 주택에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가 정말 많은 개발 호재가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역에 지금 딱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타워 크레인이 용산역 전면 3구역과 2구역 공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국제빌딩 4구역도 시공사 선정이 재선정이 돼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넓이의 광장 시설과 함께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용산민족공원 개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특히 얼마 전에 지난주에 기사도 나왔죠. 용산 역세 그 공원 주변 지역에 용산 미군기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미군기지들이 상업지로 종상향되면서 매각이 됨으로 해서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의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로서의 개발 계획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국제빌딩 4구역뿐만 아니고 이 용산 역세권 바로 뒤쪽에 국제업무단지도 재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본 매물은 효창공원 앞역세권에서 도보 3,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에도 재개발 3구역과 4구역이 벌써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본 지역 동안 단기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중장기 측면으로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바로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첫 번째 매물을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주변 지역 여러 가지 특징들 다 들어봤죠. 그래도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 집은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바로 이 점이 궁금한데 건물은 네, 어떻게 맞습니다. 지어지나요? 네, 본 매물 정말 그 마포권역이나 강남권에서 후분양하는 건설회사에서 처음으로 용산에 토지를 매입해서 시작하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고급스러운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층 중 6층까지 돼 있고요. 기본적인 엘리베이터과 완벽한 보안시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3베이 구조로서 길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넓은 거실과 넓은 안방 그리고 작은 방 구조로 돼 있으면서 특히 한센 브랜드로 주방 다 마감할 예정이고요. 빌트인 냉장고, 풀옵션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산권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고급스러운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까지 가능하시고 워낙 퀄리티가 좋은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향후 전셋값 상승에 따른 투자금 회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도 상당히 경쟁력 있습니다. 매매가 2억 6,500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올 하반기이기 때문에 약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대라는 비교적 소액 투자로 해서 용산권에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 월세는 8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임차인이 들어오신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으시고요.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워낙 큰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 호재에 따른 미래 가치도 갖추고 있고요. 워낙 뛰어난 입지와 건물의 퀄리티에 따른 소액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용산권 매물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요.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본 매물 이외에도 비교적 소액 투자 가능 매물도 도심권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매물들을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투자의 목적에 맞는 투자하셨을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확인해 봤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3호선이 지나고 있는 교대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서초동에 위치한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원준 팀장님이 이 매물이 정확히 어디 위치해 있는지, 이 지하철과는 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이런 입지 여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쪽이 이제 교대역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예전까지만 해도 10분 거리도 이제 역세권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갈수록 이제 5분 내에 들어가야 좀 제대로 된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매물 역시 좀 제대로 된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교대역에서 걸어서 4분에서 5분 정도면은 매물 위치까지 도달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남부 터미널이 있습니다. 자, 남부 터미널까지도 걸어서 6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역을 모두 끼고 있는 그런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함께 또 앞쪽에는 또 교대가 있는데요. 교대가 있다 보니까 큰 도로를 또 여러 개를 또 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버스 노선도 역시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교대역과 이제 서초역 남부터미널 그쪽을 이제 모두 끼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적인 여건에 있어서는 아마 서초구 내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서울고등학교, 서울중학교, 그리고 서울교육대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그런 학생들의 수요층 직접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바로 현관에서 나와서 오른쪽을 쳐다보게 되면 교육대학교가 보입니다. 자, 그만큼 교육대학교에서 좀 가깝게 위치한 정말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쪽으로는 서울중앙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 법원교육원, 대검찰청, 대법원이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타운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요층, 그 수요층까지 끌어올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수요층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가늠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0년도 기준 통계로 전국 판사 중 29%가 지금 이곳 서초동에 위치해 있고요. 변호사는 22.8%, 검사는 19%가 바로 이곳 서초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초동 내 법원 공무원만 해서 1,655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의 공무원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 수요층 직접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학생들의 수요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요층 모두 만나볼 수 있는 확실한 수요층 대기하고 있는 서초동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매물에 대한 입지 여건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 지역을 한두 번씩 오며 가며 봤었는데 학교 바로 앞이다 보니까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나요? 네, 제가 앞에서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 강남만큼 오히려 강남보다 더 많은 개발 호재를 갖고 가게 될 바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과 비견되는 그런 곳인데요. 롯데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곳 서초동에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곳 롯데칠성부지에 앞으로 초대형 업무 시설과 호텔이 들어설 경우 삼성동만큼의 큰 개발 호재 바로 직접적으로 얻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곳 이외에도 서리풀공원으로 막혀 있었던 이제 그곳에 장제 터널을 뚫음으로써 서초구에 조금 이제 활력을 더 풀어 넣어줄 수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특히 서리풀공원의 다양한 예술과 문화 중심으로 다양한 상권 확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행히도 이곳에는 주거 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상권 시설만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런 만큼 이곳 가까운 곳 이곳 서초동의 거주 시설에 보다 큰 호재로 작용을 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권이 확장되면 사람이 몰려들고 집가가 올라가게 되고 집가가 올라가면 집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 이외에도 서초 양재 우면 일대 그린벨트 풀고 개발한다라는 이제 지난달에 대통령 보고가 있었죠. 자, 그런 만큼 서초구 내에 오히려 강남보다 더 큰 개발 호재에 직접적으로 들어서기 때문에요. 앞으로 미래 가치 정말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도 타임 1차로 잡아드리면은 자, 장제 터널 뚫리는 2019년 그때로 1차 이제 매도 타이밍 잡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한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타이밍까지 짚어주셨는데 앞서서 이 지역은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를 노리고 투자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도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건물이어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은 어때요? 그렇죠. 내 외부 인테리어를 정말 신경을 써서 네. 만들어야겠죠. 자, 이 매물 역시 확실하게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곳 매물이 위치한 곳이 맛집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CCTV나 세이프티 도어 그런 방범 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될 텐데요. 자, 이곳 역시 좀 더 안전하게 그런 거주가 가능한 그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주변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 공간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이곳 1층 피로티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주차 공간 다른 매물들보다 확실히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남아있는 매물이 지금 2층에 2개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방문을 해보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자, 2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 이곳 서초동 매물 3억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초대형 이런 개발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터지기 때문인데요. 자, 더욱더 이제 이렇게 2억대 후반대 만나보는 아마 마지막 매물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세 한 2억 7천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천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두 번째 매물도 마찬가지로 이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필요하죠.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무조건 역에서 걸어보셔야 네. 됩니다. 자, 차 타고 오시기보다도 역에서 내리셔서 실제로 수요자들이 얼마나 걷는지, 몇 분이나 걷고 얼마나 걷는 거리에 어떤 상점들이 위치해 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십니다. 자, 꼭 방문하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이번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9,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 박일권 대표 첫 번째 매물도 실투자 금액 3,500만 원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똑같은 테마로 준비하셨네요. 자, 먼저 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입지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하철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9호선 차병원 사거리, 언주역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학동역, 밑으로 내려가면 강남을 대표하는 역삼 역세권, 그리고 또 도보로 한 7, 8분 정도면 9호선 라인이고 향후에 이제 신분당선이 개통 예정될 신논현역까지 상당히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편리한 교통망, 9호선 라인을 황금 노선을 이용할 수 있으시고요. 뭐 학군이면 학군, 생활의 인프라시설 워낙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워낙 풍부한 그런 상업 업무 시설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런 오피스 타운들이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임대 수익 얻기에 가장 알맞춘 입지를 갖춘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물도 우리가 투자를 할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강남 지역 뭐 여러 가지 들었는데 이 매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집값과 임대료, 집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커다란 개발 호재에 받쳐줘야 향후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네. 그런 호재를 바로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호선을 타고 두정거장, 세정거장이면 바로 삼성동 한전부지 바로 이용할 수 있으시고요. 지하철 타고 두정거장만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강남 역세권입니다. 강남 역세권, 서초동 롯데칠성타운 부지의 그런 개발 호재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뭐니 해도 지하철 역세권의 신규 개통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9호선 라인 연장선 앞으로 올 하반기 내년 초에면 3단계 구간 송파로 개통이 되고요. 앞으로 4단계 구간까지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9호선 연장선의 수혜를 꾸준하게 수년 동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교통적인 호재 이외에도 이런 강남권에 추진되고 있는 지하도시의 개발의 수혜를 바로 얻는 지역이고요. 바로 한 블럭만 옆으로 가시면 경부 고속도로 측의 녹지공원화 사업과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의 이런 개발 호재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연주역 사거리, 차병원 사거리는 단기간 측면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강남권에 추진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후보지역, 1순위 지역으로 과거에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개발 수혜도 다 가져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와 개발 호재를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그 개발 호재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 매물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또 이 매물이 마음에 들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물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그런 방송 수년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 네. 이 입지도 좋아야 되고 가격대도 좋아야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매물 선분양이다 보니까 건물의 퀄리티를 확인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매물 입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 입주 가능하시기 때문에 집 거의 외견을 다 확인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6층 중 3층에 두 동으로 된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풀옵션 엘리베이터도 잘 갖춰져 있고요. 기본적인 풀옵션 빌트인 냉장고까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도 거주가 가능할 정도의 그런 고퀄리티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두 동 단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 공간 다 확보 가능하시고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 얻기에 가장 좋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증이 생기시는 시청자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죠? 네,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 있습니다. 지금 9호선 라인에 입지가 좋은 매물들, 투룸 같은 경우는 3억 네. 2천대, 3천대 형성되어 있는데요. 본 매물은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3억이 채 안 되는 2억 9천5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 놓으셨을 때는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6천만 원.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용산권 매물과 마찬가지로 3,500만 원대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한다라고 할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10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임차인이 들어오신 후에 잔금하실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속해 있는 모든 매물은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입지도 상당히 괜찮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 또한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즉 3천만 원대라는 소액 투자 그리고 1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 그리고 또 워낙 주변 매물보다 시세도 또한 저렴하고요. 앞으로 꾸준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의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 매물에 투자할 때도 부동산 투자 조심해야 될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매물들을 선분양에서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정말 건물의 퀄리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본 매물은 건물이 거의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시면 직접 눈으로 실물을 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권에도 본 매물 이외에도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한 지역 매물만 보시고 결정하실 게 아니고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가격대와 투자 가치들을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저랑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정말 편안한 투자할 수 있으시고요. 안정적인 수익과 확실한 시세 차익까지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 살펴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과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였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옷 입은 부동산 가이드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